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먼저 천간 글자들의 삼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천간 글자를 보면 천간에는 10개 글자가 있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행이 있고요. 각 5행당 2글자씩 10글자가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는 목화, 금수가 이 땅 위에서 사계절을 지나는 터전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화기하고 같은 삼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목은 해, 묘, 미 삼합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목이 만드는 거는 미 중에 보면은 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을목이라는 음질로 완성, 마감되는 의미가 됩니다. 해중의 갑으로 시작을 해서요. 해중의 간목으로 시작해서 미중의 을목으로 끝이 나는 게 이게 해, 묘, 미 삼합이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양기이기 때문에 이 삼합 운동을 시작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을목인 음질입니다. 을목은 인호술 삼합을 하죠. 인월에 간목이 녹을 이루기 때문에 강해져요. 그래서 강해진 간목을 의지해서 을목은 땅 밖으로 나온 나무가지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목이라는 뿌리에 의지를 해서 바로 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질은 보면은 다 양기가 녹을 이룰 때 바로 음질이 삼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월에 간목이 녹을 이루면 을목이 인호술 삼합을 시작해서요. 양기는 음질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요. 음질은 그 다음 삼합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호술 삼합을 하면서 하는 일이 화삼합이죠. 그래서 병화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를 보면은 병화도 인호술 삼합을 해요. 그래서 병화도 인중에 여기 병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술중에 정화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정화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정화의 삼합은 사유축 삼합이에요. 사중의 병화가 이제 사화월의 병화가 녹을 이루면 바로 정화가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삼합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유축 삼합을 바로 시작을 하고요. 무토하고 기토는 화삼합하고 같은 삼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양기이기 때문에 병화와 같은 인호술 삼합을 하고요. 기토는 정화와 같은 사유축 삼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사유축 삼합을 하는데 경금도 사유축 삼합을 해요. 경금은 사중의 경으로 이제 금삼합이 시작되고 축중의 신금으로 신금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유축 삼합을 하고요. 신금은 경금이 녹을 이룬 신월에 신자진 삼합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신금이 하려는 삼합은 수삼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삼합을 생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신자진 삼합을 하죠. 신중에 임수가 이제 드러나서 신자진 삼합을 시작을 하고요. 진토에 개수로 마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개수는 해월에 임수가 녹을 이루자마자 바로 개수가 그 힘을 받아서 해, 묘, 미 삼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하려는 거는 해, 묘, 미 삼합이잖아요. 그래서 임수의 기운을 받아서 바로 나무를 키우는, 목기를 키우는 삼합을 하는 게 이 개수의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천간의 글자는 양기는 삼합을 통해서 음질을 키우고 음질은 그 다음 삼합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순환이 되는. 그래서 목삼합은 화삼합을 키우고요. 목생화죠. 그리고 화삼합은 금삼합을 키웁니다. 화생금이고요. 금삼합은 수삼합을 키우죠. 금생수. 그리고 다시 수삼합은
목삼합을 키웁니다. 수생목. 이렇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이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자전을 통해서 밤과 낮이 순환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글자들의 삼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을, 해, 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인, 오, 술 삼합을 하죠. 그래서 인월에 간목이 녹을 이루면 바로 인목이 녹을 이룬 그 자리에서 을목이 간목의 생을 받아서 바로 인옷을 삼합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 인목이라는 간목이라는 뿌리를 의지하고요. 바로 을목은 묘월부터 땅 밖으로 드러난 가지로 이제 인호술이라는 화삼합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을목을 보통 공문에 비유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양의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글자가 이 을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을목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경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은 희생 봉사의 의미로 공문에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을목일주들은 사주가 음기가 아주 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을 잘합니다. 이 을목의 의미에 말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은 인간관계를 맺는 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일주들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넓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을목은 좌우 확산하는 그런 글자예요. 좌우로 펼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고 이리저리 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변덕스러운 그런 성정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주변 글자에 의해서 이 을목이 어떤 글자들과 함께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 성정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을목은 인옷을 삼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월에 간목 뿌리를 의지해서 묘월 땅 밖으로 드러나서 확산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을목이 자라날수록 화삼합을 하기 때문에 을목이 커갈수록 병화도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화월에 가면요. 병화가 을목에 의해서 이제 강해지죠. 그러면 사중에 경금이라는 열매를 이제 병화가 키우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신월에 가면은요. 경금이라는 열매가 이제 열리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술월에 가면은 인호술 화삼합이 마감되는, 그리고 을목의 인호술 삼합도 마감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양의 세계는 묘월부터 신월까지를 양의 세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월이라는 건 간목이라는 뿌리가 드러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간목에 의지를 하고 이제 을목이 인호술을 시작했는데요. 신월이 되면은 이제 완성의 의미가 됩니다. 을목이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열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신월을 지나고 나면 6월부터는 이제 을목이 사실은 활동하는 계절이 아닌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을목은 주로 양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세계에 태어났다. 이제 월 자체도 이 양의 세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식상도 알맞게 있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그런 을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활동성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를 살펴보다 보면요. 자신과 맞는 환경에서 다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월의 상황하고 자신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월의 상황 자체는 좋은데 내가 그 공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괜찮지만 내가 그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뭔가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구조를 읽으면서 왜 일간이 이 상황에서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드러내는지에 대해서는 이 공간하고 글자와 잘 맞냐, 잘 맞지 않느냐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를 보면요. 을목은 인호술 삼합을 하기 때문에 양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한다. 좌우학살을 하기 때문에 펼치는 걸 잘하는 그런 글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일지궁에 자신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해수하고 짝을 맺었습니다. 해수는 유금이라고 하죠. 음기만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해묘미로 이제 해수에는 갑목의 삼합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되었다는 건 갑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요. 인월이 돼야지 갑목이라는 뿌리가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뿌리가 드러나야지 그때서야 을목은 인호술 삼합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을목 자체가 이제 갑이 드러나고 그 갑을 의지해서 땅 밖으로 드러나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을목은 이 공간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해수는 십신으로 보면요. 을목에게는 정인입니다. 사실 인수의 경우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고 나를 생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의미에서는 사실 이렇게 나를 생해주는 글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을목은 확산, 분산하고 싶은데 이 해수 자체가 정적이고 어둡고 조용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들어가는 을목 입장에서는 확산, 분산이 잘 안 되는, 그러면 자기 자신의 활동성 자체가 떨어지는, 잡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주 구조가 화기가 굉장히 강해요. 아니면 토도 많고 목도 많고 수기가 부족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래도 이 해수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을목과 해수는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실 해수도 해야 할 일은 해묘미 삼합으로 갑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글자예요. 근데 지금 을목을 키우고 있죠. 해수는 음의 세계 글자고요. 천간으로 올리면 임수를 의미하죠. 수기는 나무를 보면 그냥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을 보고 을목을 위하고 사랑을 해주지만 그리고 마음을 굉장히 많이 써주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바라는 그런 사랑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동상이몽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간지가 됩니다. 해수의 공간은 일지궁의 시기이기 때문에 을의 일주라면요. 37에서 45세 사이에 을목은 이 해수라는 공간을 지나가게 되겠죠. 대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원국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일지의 해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지궁인 내 방이잖아요. 내 안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가 싫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집에만 있는 을의 일주다라고 한다면 사실 몸이 아프거나 이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해수에서는 자신의 활동성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방황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에서는 사실 자신의 식상을 잘 쓰지 못해요.
식상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시기에는 힘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있는 공간 자체가 자신과 굉장히 안 맞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떠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기나 토가 강한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을목에게는 좀 나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을의일주가 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봄은 나무를 키우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면 구조가 봄에 태어났는데 대운이 여름으로 흐른다거나 구조 자체에 원국에 수기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일지궁의 해수가 나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나무를 키우는 교육의 그런 물상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운이 해자축인 수기가 강한 겨울로 흐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지궁에도 해수가 있는데 또 대운에서도 수기를 만나기 때문에 수기가 너무 강해지는, 강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활동성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뭔가 내부에서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지만 잘 안 되고 내부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활동성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을의일주가 여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여름은 화기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식상을 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쓰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예술 쪽이나 전문 기술을 쓰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름에 사오미는 뭔가 화려하고 남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이고 을목은 말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홍보나 방송의 그런 의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광고, 홍보의 그런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화월이나 미월 같은 경우는 수기가 부족한 계절이고요. 이 해수가 그 공간에서는 응집을 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수가 수기를 공급해서 그 월의 상황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만요. 여름이라고 해도 사화월 같은 경우는 분산 확산을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아직 꽃이 활짝 펴야 되고 육양이잖아요. 근데 해수는 육음이에요. 서로 사해충이 되겠죠.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름일 경우에 사화월 같은 경우는 뭔가 충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면 월의 시기에는 대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일지의 해수의 시기인 37, 45살 사이에서는요, 사이충으로 서로 운동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신이 쓰던 상관이죠. 상관인 활동성을 잡는 그런 일이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던 일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을의 일주다라고 한다면요. 가을은 금이 강한 계절이잖아요. 금은 을목에게는 관성입니다. 관을 보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대운이 여름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자신의 식상, 활동성을 통해서 관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쓰임이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운이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수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절도 금이고요. 일지도 해수인데다가 또 대운도 수운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응집되는 그런 기운이 강해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가을에 태어나서 해자축을 할 때 이 해수의 시기에 이르는 그 시기에는 을목의 활동성이 잡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라도 연이나 시에 화기로 좀 수기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구제가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을목의 활동성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좀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사에 을목답지 않은, 원래는 을목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분산 확산하는 글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자신의 활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의미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의 일주라고 한다면요. 겨울은 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일지궁에 수기가 있는데 또 겨울에 태어났다. 그런다면 이제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대운이 목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이 수기를 목을 키우는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그래도 활동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비겁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기로 대운이 흐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활동성이 확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지궁의 시기에는 뭔가 배우자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대운이 이제 거꾸로 흘러서 금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이 가을에 태어난 을해 일주가 대운이 해자축으로 흐르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문으로 금수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축소, 응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경우는 을목이 활동이 굉장히 잡히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을목은 보통 신경을 의미해요. 그리고 피가 흘러다니는 피의 흐름을 의미하는 게 이 을목이거든요. 그러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화기가 있다거나 주변에 목이 강하거나 토로 빼주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금융이나 의료의 그런 물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을의일주가 남자라고 한다면요. 부인성은 토가 되겠죠. 그러면 뭐 해수에 무토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강한 토는 아닙니다. 해월은 수기가 강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변 글자가 이제 토기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래도 이 수기를 토로 이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해수 지장가를 보면요. 무갑 임이 있죠. 일단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수생목, 그러니까 재생관의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부인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화기가 강한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일단 을목 입장에서는 식상을 쓰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자신의 활동성이 상승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일단 이 해수 일지궁의 자리에 이르는 시기에는 사실 이 글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을목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밖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을의 일주라고 한다면요. 남편성은 금기가 되겠죠. 전체적인 구조가 화기가 강하다고 하면은 금은 관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목기가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식상생재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운이 월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화기가 강해지는 대운, 그리고 목기가 강해지는 대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금이 강해지는 모습이나 수기가 강해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 남편성인 금기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원국 구조가 수기가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 금이 수기에다가 자신을 풀어헤치기 때문에 식상이 강해지면서 잘 벌리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너무 벌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토가 좀 예쁘게 있고 목도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결과가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벌리기는 잘 벌리는데 결과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지궁의 시기에는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구조를 잘 살펴야 하긴 하겠지만 일단 을해일주의 경우는요. 이 해수의 시기는 뭔가 활동성 자체가 잡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토로 좀 잡아줄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금수가 강한 구조일 때는 좀 건강도 유의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을해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자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